여러분 안녕하세요. 설화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가 올해 3월 2일에 술을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끊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이런 분들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이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끝까지 꼭 들어주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실지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마치시고 퇴근하신 다음에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저녁에 술 마시는 것도 몸에 좋다고도 들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뭐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맥주라도 한 잔 퇴근하면 딱 시원하게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들 이렇게 하시면 다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실지 끝까지 들으시면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뭐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다들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을 마무리했을 때도 술 한 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고, 뭔가 휴식을 할 때도 이렇게 맛있는 칵테일을 먹으면서 즐기거나,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도 연말에 와인 한 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술을 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어떤 일들, 또 좋은 이미지,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몸을 부서뜨릴 정도로 술을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지난 10년 동안 고위험 음주율 추이를 전 국민에서 보면은 이렇게 별로 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냐면 30대, 40대 특히 남자는 한 번에 평균적으로 7잔 이상 마시는 술이죠.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이상을 한 자리에서 먹는 거를, 여성의 경우는 5잔 이상인데 주 2회 이상 먹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 한 병씩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분이 40대에는 30%나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고위험은, 이거는 이제 서양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이제 알코올 의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병적인 음주라고 확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40대 남자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병적 음주를 하고 계시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 연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런 연구들 때문에. 왼쪽 그림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을 본 건데, 보시면 소주 2잔 정도죠. 와인으로 치면은 와인, 우리 평소에 먹는 와인 잔 하나를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채웠을 때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사망률이 줄어든다 생각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속설이 퍼지면서 술을 조금 먹는 건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사망을 봤을 때도 아예 안 먹는, 술을 아예 드시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망률이 낮은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가파르게 사망률이 올라가죠, 사실은. 드시는 양이 일주일에 보시면 20잔, 그러니까 소주 20잔이니까 하루에 3잔 정도 매일 드시는, 또는 와인을 한 잔 반 정도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이미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조금만 양이 많아져도 곧바로 사망의 증가로 이어진다. 우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술을 먹을 때 한 단위, 두 단위 이런 단위를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한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순 알코올 함량으로 7g, WHO에서는 10g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맥주 200cc짜리 작은 컵이 한 단위고, 막걸리 한 사발, 와인 한 잔에 조금만 부어야 됩니다. 100cc, 120cc 정도,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위스키 샷 글라스 30ml짜리 한 잔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두 단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매일 술을 드신다. 그러면 이미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고, 술은 또 문제가 연장으로 오늘 먹고 내일 먹으면은 중독 회로를 더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4단위 최대, 여자는 2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남자는 800cc, 여자는 맥주 기준으로 400cc 정도까지 먹고, 이후에도 뇌의 중독 회로가 강화되는 걸 막으려면 한 2, 3일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의학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 40대 남자는 3분의 1 정도가 지금 뭐 고위험 음주, 한 번에 7단위 이상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미 중독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근데 자, 술을 그럼 조금 먹는 거는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관찰 연구의 함정입니다. 큰 인구 집단에서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인구 집단을 포함하고 있냐. 첫째,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마시는 사람. 둘째, 술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느라 못 마시는 사람. 셋째, 이미 노쇠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못 드시는 분들. 또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 때문에 금주를 또는 절주를 단주를 하게 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효과가 아예 안 드시는 분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지 않을 분들이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사실은 아주 소량의, 그러니까 하루 한 잔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술도 상당히 노화의 측면 또는 건강의 측면에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일주일에 총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잔에서 14잔 정도를 마시는 분들 비교해 보면 이미 암의 발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은 차치하고 암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량의 술만 먹더라도 암의 발생 가능성은 쭉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술은 굉장히 강력한 치매 만드는 약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 영양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비급여로 이제 치매약, 그러니까 전문 치매 약물을 드시면서 이런 것들을 처방을 이제 지속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릴 수 있냐 또 물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생활 습관 때문에요. 근데 실은 술은 하루 한 잔씩 또는 그 이상을 마시게 되시면 매일 거꾸로 치매 생기는 약, 그러니까 치매약을 거꾸로 먹는 거, 그러니까 뇌 독을 매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술을 이렇게 드시면은 그 어떤 뇌 영양제나 전문 치매 약물 이런 것으로도 술의 효과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60대, 70대 조기에 인지기능 떨어지는 건데, 인지기능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요양병원 가시게 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 사실 1번이 술을 절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문에 있는 그림을 좀 더 단순하게 가공을 한 건데요. 알코올 의존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금 40대 남자 30% 정도, 이분들은 다 알코올 의존자입니다. 하루 3잔 이상 술을 꾸준히 드시는 분, 3단위 이상, 그러니까 맥주 기준으로는 한 700~800cc 이상 계속 드시는 분들은 다 알코올 의존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30대면 이미 동년배 술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2.5년 정도 뇌가 더 늙어 있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60대가 되면 12년 정도가 동년배에 비해 더 늙어 있습니다. 뇌가 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술 계속 드시면은 동년배에 비해서 치매가 12년 먼저 온다. 굉장히 엄청난 거죠. 12년 먼저 내가 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드시는 분들은 60대가 이렇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은 나는 치매 생겨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뇌 영양제로도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변에 술이 낙이다, 매일매일 반주하셔야 된다 고집하시는 분들 이제 있으시면 제 강의를 반드시 녹화된 걸로 이제 보시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뇌 노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도는 굉장히 적은 양을 드셔도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옛날에는 술을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를 최소 한 10년 이상은 마셔야지 뇌가 쪼그라들고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석 방법이 좋지가 않았던 건데요. 요새는 이제 사람의 뇌를 자세히 찍어볼 수 있고, 그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 뇌가 어느 정도 노화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면서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 100일 동안 마신 술의 총량이 100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소주 한 잔만 100일 동안 계속 마셨으면 그렇지 않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것만으로도 2.5년 뇌가 더 늙습니다. 하루에 4잔씩 드셨다. 그러면은 7.5년 늙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단기적으로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나빠진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치매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술을 꾸준히 마시면 지금 치매가 있는 정도의 인지 기능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신 분들은 밸런스, 보행장애나 균형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낙상도 잘 생기게 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자, 술이 낙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술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술이 주는 쾌감은 자, 이렇게 술을 복용을 하게 되면 즐거움을 만드는 이제 도파민이 쭉 올라갑니다. 네, 이것이 알코올 농도가 우리 몸속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도파민이 추락하게 되는데 이때 술이 깰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결핍감, 우울감, 좌절감,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수록 요거는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는 한 잔으로도 요만큼 쾌감을 느꼈던 분들이 나중에는 한 병을 마셔야 되고 2병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고 나면은 요 떨어지는 각도는 더 가팔라지고 항상 더 분노와 우울감은 굉장히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는 절대 우리 삶의 쾌락의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술은 그럼 어떻게 뇌를 파괴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알코올 자체가 이게 유기용매라서 뇌에 있는 전선 껍질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대사가 되게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발암물질이 또 뇌세포 자체를 파괴를 하고 또 뇌 전선줄을 파괴를 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고 간접적으로는 이런 뇌 파괴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활습관이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술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약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울감, 불안,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치매. 또 하나가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본인도 괴로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근육이 녹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근육을 녹이게 되겠고요. 또 그 알코올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람을 파괴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일단은 이 술을 드시는 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번 악순환이 생겨버리면 이걸 끊는 게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제가 내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80대, 90대, 100세가 돼도 계속 우리 집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잘 지켜서 높은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크게 기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삶의 목표와 방식, 그리고 나의 재산, 가족, 커리어,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건강이 정상적이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아야 되고 활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충분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동성.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걸어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되면은 누워서 기저귀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과 질병. 그래서 질병, 만성질환이 최소한으로 적어야 되겠고 급성질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다 갖추어져야 건강 상태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몸 건강, 근육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 모두가 다 완비가 돼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나이가 들 수가 있는 건데 술은 이 순서대로 이 4가지를 모두 다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파괴됩니다. 콜티솔이 나오면서 우울 불안이 심해지고 중독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다 머리가 나빠지고 판단력이 나빠지는데 이렇게 머리가 나빠진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느냐, 쾌락적인 거 좋아하게 되고 화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런 쾌락, 술 이런 걸 좇게 되고 악순환이 생겨요. 더 술을 찾게 되고 더 사람은 더 말초적으로 변해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정상적인 운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을 못하게 되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당뇨, 고혈압, 간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근육은 빠지게 되고 배는 나오게 됩니다. 또 통풍으로 고생하시기도 하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근육 건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또 역시나 질병을 악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악화시키고 또 인지기능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하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모든 제가 그동안 가속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사이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아주 강력한 이제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 나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술이 즐겁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술이 없이는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술인데 나는 나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느니 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근데 그거는 좀 못된 생각이에요. 첫째로 그렇게 하면 가속노화가 돼서 금세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치매 환자처럼 이제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다 전가하는 거겠죠. 그게 우선 일단 첫 번째 허구. 두 번째 허구는 뭐냐면 술은 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조금 고쳤습니다. 근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즐거움이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즐겁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보상이 나오고 운동을 해도 즐겁고요. 산책을 해도 즐겁고요. 설탕을 먹어도 즐겁고 SNS를 스크롤해도 즐거운데요. 사람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센 게 술이죠. 근데 이렇게 센 거를 우리가 자꾸 쫓아가고 추종을 하는데 그 센 거는 사실은 나머지 정상적인 활동들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성 마약을, 펜타닐을 예를 들어서 술보다 100배 더 쾌감을 주는 펜타닐을 우리가 섭취했다고 칩시다. 며칠만 지나면은 이 펜타닐의 쾌감은 애초에 술이 주던 것만큼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즐거웠던 것들은 효과가 다 반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즐거운 것들을 더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의 우리 삶에서의 즐거움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은 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해로운 건강상에 해롭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해롭거나 이런 해로운 자극들을 줄여내게 되면 원래 억눌려 있던 정상적인 활동들이 더 많은 도파민, 더 많은 즐거움들을 주게 우리 뇌가 서서히 바뀝니다. 이렇게 뇌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3개월, 또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은 1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아주 최악의 경우는 3년까지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하여튼 불필요하고 나쁜 이런 쾌락원들을 제거를 하면 우리는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은 활동들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절대 사람의 낙 또는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유일한 내 삶의 즐거움이고 그거를 앗아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것을 보여드리고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술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술을 덜어내서 다른 즐거움이 살아날 수 있게, 되살아날 수 있게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드시고 나는 빨리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끝에 있는 게 술이라고 해서 술은 정말 끊기도 어렵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이제 의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술을 드시게 되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일찍 끊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아파서 강제로 끊기거나 병이 나서 끊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반영을 하는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연령대별 주요 식품류별 1일 섭취량인데 여기서 주류를 보시면 50대에는 아주 메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에 상위 지금 6등에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대 이상이 되면은 마이너스 90%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80대 이상이 되셔서도 술을 막 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자발적으로 끊으셨건 아니면 아파서 끊으셨건 노쇠해서 끊으셨건 결국에는 끊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 술은 지속 가능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고
나의 치매를 12년 앞당겨서 만날 수 있는 굉장한 가속노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뇌 영양제로 상쇄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그냥 일찌감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찌감치 줄이시고 절주를 하시고 단주를 하시고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파서 끊기게 되고, 이렇게 아파서 끊긴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보통은 이제 부인분들 고생을 하시는 거죠. 또는 자녀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술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좋겠다.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주. 스스로 적절히 양과 빈도를 조절하며 마시는 것. 절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하루에 맥주 한 잔만 딱 그까지만 마시고서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중독원에도 중독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술을 즐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속노화가 가능하세요. 그분들은 절주하시면 되십니다. 스스로 적당히 하루에 한 잔까지만 마시고 또 이틀 연장으로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만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금주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양이 늘거나 빈도가 점점 촘촘해진다. 이런 분들은 금주 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시고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마시게 되면은 결국에 연장으로 마시면 결국에 중독 회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력이 떨어지고 술이 나의 유일한 낙이 되고 이게 삶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 절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의사의 도움이나 어떤 치료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조 모임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적으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단주라고 하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절주, 금주, 단주. 그러니까 금주와 단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존이 있는 분들은 단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가족들한테 고생을 하게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 기능, 머리 기능이 나빠져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주 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단기적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고위험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술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3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그동안 술의 해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술은 발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뇌 독이에요. 치매 약이에요. 치매 생기는 약입니다. 치매 안 생기는 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이 술을 좋아하게 된 이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술이 이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 Drunken Monkey Theory라는 건데, 원숭이가 알코올이 들어있는 과실, 열매를 따먹는 걸 좋아하고, 이것들을 이제 따먹고 이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알코올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인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영장류에도 이미 그 뇌 회로가 있는 것이죠. 술은 사실은 단순당, 설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순도의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어떤 과실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과실 당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품질의 고품질의 영양소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연 상태에서는 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과실을 따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동물들이 자연 선택,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이런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 과실 속에서, 낮은 당도의 과실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술의 알코올 농도는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술을 담그고 정제를 해서 막 15%, 또 증류를 해서 40%, 60%, 70%까지 사람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거를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수렵 채취 사회에서의 과일은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사과를 생각을 해보시면 맛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드시면 굉장히 당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가공을 하고 육종을 해서 굉장히 달게 만든 지금 파는 과일이나, 이걸 또 짜서 과즙을 농축한 이런 상업적인 주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우리 뇌에는 쾌락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그거는 굉장히 또 대사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굉장히 낮은 저도주를 아주 우연히 이렇게 먹어서 이제 즐길 수 있었던 그게 아니라 아주 상업적으로 굉장히 다량을 먹게 된 지금 이런 부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술은 굉장히 해로운 단순당이랑 비슷한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술은 우리 몸속에서 유익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저 뱃살, 지방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단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과당, 액상과당 같은 걸 드시게 되면 그건 에너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거는 뱃살이랑 지방간으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단순당과 똑같은데 단순당보다 한 10배쯤 더 해롭고 머리는 나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원숭이의 어떤 회로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좋아하는 게 어떻게 무슨 뭐 문화거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습관과 내 행동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술이 땡기고 언제 술이 먹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이 원래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맥주를 한 잔 이렇게 쫙 마셨는데 그 대신에 다른 이제 그 음료수를 한 잔 마시니까 또 똑같이 차가운 거를 원샷을 하니까 술이 전혀 땡기지 않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술을 좋아하던 그 주요한 메커니즘은 저는 목이 말라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어디 술자리에 가더라도 저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이 전혀 당기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술이 땡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 쾌감을 원하게 되는데 이게 술인지 단순당인지 아니면 밥인지 잠인지 SNS인지 포르노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의 뇌는 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저 지쳐있는 상태에서 배가 고프거나 또는 잠이 필요하거나 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저 술이 땡기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자게 되면 수면이 구조가 다 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뇌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술 이렇게 땡겨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너무 힘들어서 술이 땡기는다, 술을 그래서 확 먹는다, 이거는 오히려 나의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술이 땡기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게 조금 더 슬기로울까를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도 하는데 굳이 그까지 이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알코올 의존, 고위험 음주는 반드시 우울이나 수면장애, 불안장애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술 드시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있고 술 드시면 우울감이 좋아지고 또 불안감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 의사를 만나기는 부담스럽고 당장 내 옆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살 수 있으니까 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서 다른 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중독성이 없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상담을 받고 다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훨씬 슬기롭겠죠. 만약에 이 정도가 심해져서 어떻게 해가 지거나 또는 한 밤 6시만 되면 이미 막 술 생각이 난다, 또는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이미 캔맥주 따고 있다, 이 정도가 되시면 그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코올 크레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술이 너무 땡기는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 보통은 내과 선생님이 이제 내과적인 문제를 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 문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게 되면 금세 술이 떠오르는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술의 해악을 이해하시고 사람이 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 동물적인 본능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내가 이제 목이 마른 상황, 또는 지하철에서 사람들 막 틈에 끼어서 막 힘들게 땀 흘리면서 퇴근하는 상황, 아니면은 어떤 맥주 광고를 본다거나 이런 신호가 오면은 내 중독 회로가 생겨 있거나 습관 회로가 생겨 있으면 그게 이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중독 회로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운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습관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이 습관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그냥 술을 치우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집에 갈 때 편의점에 들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술보다는 탄산수나 다른 시원한 음료 같은 것들을 냉장고에 채워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습관 회로가 계속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이 보상을 이제 건드리는 것은 이제 정신과 약이나 또는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술을 멀리하게 되면 사실은 3일만 지나도 많이 이 보상 회로는 중독 회로는 약화되고 그다음에 3주, 3개월, 1년 이렇게 되면서 회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막고 보상 회로를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으로 그걸 대체해주게 되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습관은 금세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수면 유도를 위해서 한 잔만 드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위스키 한 잔 먹고 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많은 것들 이루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일정 빡빡하게 만들고 또 빨리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바쁘시게 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전에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자, 첫째로 알코올은 수면의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잔 먹고 자면은 일단은 빨리 잠드는데 이거는 제대로 잔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다음날 기분이 안 좋게 만듭니다. 이게 장기간 쌓이게 되면 우울감, 불안, 분노가 더 많은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한 잔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뇌의 피로를 가진 상태로 이제 가는 거고요. 수면 시에 이 뇌 회복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 뇌세포 사이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자고 뇌 회복이 안 되는 수면을 취하는 걸 반복하면 치매 발생이 10년, 20년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잔이면 잠이 오는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2잔, 3잔 이렇게 해야 되고 점점 술의 해악이 누적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들, 오늘은 수면에 대한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면 위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수면 위생을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불면에 대한 원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불면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화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아무리 해로운, 심지어 졸피뎀이라 하더라도 술 먹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하는 데는 보통 중증의 알코올 중독이 아니시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원리, 내가 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나의 원숭이의 뇌를 이해를 하시고 술의 해악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술을 피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술의 크레이빙, 술이 이렇게 땡기는 이런 상태를 많이 예방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 술이 주는 도파민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술 대신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이완을 하는 것도 수면을 유도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알코올에 빠져있던 나의 파괴된 뇌를 이제 회복을 하고요. 보통은 뇌가 아무리 많이 쪼그러들어도 굉장히 상당히 알코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치매가 생긴 분들도 1년 정도만 금주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뇌 쪼그라듦은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 챙기는 상태를 만들고 또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내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좋아지고 배도 들어가고 부종도 좋아지고 또 머리도 맑아지게 되면서 점점 술이 덜 땡기는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M이라는 기둥이 다 좋아지게 되겠고 내재 역량이 개선이 되는데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술을 끊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한 3-4kg 정도 부종이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고요. 배가 일단 쏙 들어갑니다. 술 끊고 당뇨 고혈압이 아예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대사질환이 좋아지게 되고 칼로리 섭취나 또 밤에 드시는 안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대신에 운동 같은 좋은 활동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어지는 분도 많고, 저도 거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30 정도가 술을 아예 끊은 다음에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우울, 불안, 인지기능 저하, 이게 술을 마시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데 술을 마시고 나면 결국에는 우울, 불안,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절망사,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비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고 자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이게 되는데 술을 끊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해소됩니다. 뇌 쪼그라든 것도 다 해소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술값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술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 위해나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5년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효과는 1억 5천, 2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리고 술을 마시는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랑 사시는 이제 부인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평생 화병을 앓고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화병으로 낫는 것이죠. 그만큼 술은 굉장히 나쁜 효과가 있고 끊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내재 역량이 향상되고 노화 속도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술은 정말 백해무익한 뇌 독이고요. 술 마시면 좋다. 그리고 프렌치 파라독스다. 와인 드시면은 노화가 지연된다. 다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항노화 효과가 있을 만큼 유의미하게 와인으로 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를 하려면 와인을 한 1000잔쯤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잔 마시면 죽겠죠. 레스베라트롤을 차라리 알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내 노화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술 드시고 싶어서 하는 핑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또 술을 우리 좋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사실 보시면은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뇌 독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지금 입증됐고 소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잔만 드셔도 뇌 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됩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관장하는 회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해서 즐거움의 총량이 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다고 해서 또 즐거움의 총량이 줄지도 않습니다. 술을 찾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중독 회로를 억지로 끊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원리를 이해하고 습관을 바라보고 다른 습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찾게 되는 원인, 우울, 불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인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 금주, 단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하시게 되면 내재 역량도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스러운 치매 예방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약이 필요하시다. 요새 건망증이 느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술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치매 예방약 중에 실제로 효과 있는 거 거의 없거든요. 술 끊으시면은 한 두세 달 지나면 건망증 웬만한 것들은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더 보시려면 제가 두 번째 책을 썼는데요. 1월 달에 출간될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매 또는 노화를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 많이 담아놨고 그래서 많이 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여러분들이 주셔서 답변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자, 상으로의 초대님께서 주셨던 질문인데 자, 술과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었는데 왜 국가에서 금지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술이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이 술과 담배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물론 최근이고 술은 2000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매를 하죠. 그리고 세금을 매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술을 통해서 술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금주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마피아나 다른 이제 세력들이 술을 결국에는 이제 밀주를 만들고 또 밀주를 만들면 메탄올이 섞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밀주 드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는 게 맞지만서도 완전히 금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절주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담배는 미디어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술은 아직도 뭐 비디오나 또 영화나 이런 거 틀기만 하면 사람들 다 뭐 밤에 모여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루나골드님 질문입니다. 네, 와인 마시는 게 몸에 좋다는 통계는 어느 정도 로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마케팅 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술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술은 알코올 함량이고요. 알코올 함량으로 치면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더 나쁜 게, 그러니까 독주는 더 안 좋겠죠. 더 안 좋게. 왜냐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알코올 함량을 먹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주류 업계, 그러니까 술 회사가 로비를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관찰 연구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술은 어쨌든 절대 좋지 않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니 워커님, 자, 중등도 지방간이 있는데 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살도 빼야 고쳐지나요? 네. 네, 술을, 절주를 하시고 살 빼시면은, 지방간은 거의 대부분 없어집니다. 뱃살 줄이시고 근력 운동 하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루나골드님, 불면증에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인지시켜야 술을 안 마실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으로 술 마시는 거는, 불면증으로 술 마시는 거는 그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면 구조가 더 나빠지고 불면증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쉽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그 불면증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이제 상담이나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생활습관 교정 또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술이 절대 불면증의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만님 그리고 넘어가죠. 30대 후반 남성이시고 건강을 위해 헬스 주 3회 이상 하시고 단백질을 드시는데 단백질 드실 때 크레아틴 섞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대두단백과 완두단백을 한번 섞어 먹는 이유는 아미노산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대두단백과 완두단백을 반반 섞으면 일단 굉장히 싸게 비교적 완성된 단백질 구성, 그러니까 아미노산 구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식물성을 먹는 이유는 제가 아직 젊기 때문인데 제가 만약에 노쇠가 있고 근감소증이 있는 80대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는 웨이, 그러니까 유청 단백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은 이제 유청 단백을 많이 사용하면은 가속 노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서 증거는 충분치 않은데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는 식물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윤환님께서는 술이 최고의 상식이라고 하며 주도가 있고 주법이 있고 주급이 있던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주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분보다 술을 무조건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술이 요만큼 먹었으면 저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되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확실히 만드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도는 다 올바르지가 않은 것 같고 뭐 주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남과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어떤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합병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주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술을 즐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김재윤님께서는 젊은데 제목을 왜 노인의학자라고 달았냐고 하셨는데 제가 노인의학을 하는 노년내과 의사고 노화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노인의학자라고 했습니다. 노인인 의학자, 그러니까 일본어 노인노 의학자가 아니라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자, 깔깔님, 자, 알코올 1회 섭취만으로도 뇌 변화가 몇 달은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몇 달은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길게 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알코올에 빠져 있는 뇌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도비님,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도박 중독자의 뇌는 비슷한가요? 했는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중독자의 뇌는 거의 다 비슷하고 마약 중독자의 뇌와도 같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은 도박 중독보다 중독성이 훨씬 높고 담배 중독보다도 중독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장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알코올이 가장 높고 또 알코올은 어떤 사회적으로 건강 그 어떤 해악도 웬만한 마약보다 훨씬 높습니다.
질병을 보정한 그 삶의 손실에서 DARLY라는 어떤 건강 해악을 보는 우리 지표가 있는데, 보건의학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알코올이 제일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요. 자, 김우정 님입니다. 자, 막걸리는 다른 술보다 피해가 적다고 마시는 분이 있던데, 막걸리는 어떤가요? 막걸리는 알코올 함량이 똑같으면 다른 술과 피해가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막걸리는 정제가 안 돼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아주 미세하지만 메탄올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막걸리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도 찝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 호랭이 연고님, 만약 소주 2병을 일주일에 나눠서 마신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제일 덜 해로운 방법일까요?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유닛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월수 금일, 그러니까 하루씩 띄워서 3잔씩 월수 금일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덜 해로울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날은 비워야 되기 때문에 3잔씩, 그러니까 월요일 3잔, 수요일 3잔, 금요일 3잔, 일요일 3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월요일을 쉬고 화요일 3잔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소주 한 병씩 마시기도 했는데, 한 자리에서. 근데 정말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신다고 하면 한 번에 소주 3잔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람새휘님, 통상 술이 간보다 1차적으로 뇌를 먼저 망가지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 망가지려면 통상적으로는 매일 소주 한 병을 곱하기 10년 정도를 마시면 확실하게 망가진다라고 보는데, 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망가집니다. 자, 한제이슨님, 저는 오후 늦게 배가 고프면 쓸 생각이 나서 저녁을 일찍 먹으면 괜찮은데 식사를 일찍 하는 게,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 상황, 어떤 결핍감이 있을 때는 술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럴 때 뭔가를 먹으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기가 일찍 하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어떤 고구마나 이런 복합 탄수화물 같은 거를 섭취를 하시거나 뭐 그런 것과 함께 뭐 두유를 한 잔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우시면 술 생각이 많이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뭔가 좀 갈증이 난다 이러면은 찬물이나 탄산수 이런 것들 드셔도 좋고요. 자, 대선님, 술을 줄이는 중인데 술 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먹게 되는, 술보다는 탄산음료 마시는 게 나을까요? 네, 술보다는 탄산음료가 낫고요. 탄산음료는 당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당이 안 들어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은 거는 그냥 탄산수고요. 그것도 탄산수 너무 재미가 없으면은 다이어트 콜라나 아니면 그 설탕이 들지 않은 사이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드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당분이 있는 탄산음료라도 마시는 게 술보다 훨씬 낫습니다. 레드비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왠지 모를 고집이 느껴지는데 이게 인지 능력 맞습니다. 이게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게 되고 고집이 세지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능력이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고가 세지게 되고 분노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인지능의 변화고, 이게 미세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랜 시간 변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거랑 비슷해지냐면 전두축두엽 치매랑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뇌 없는 어르신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예 전두엽 기능이 소실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술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술을 자발적으로 더 안 끊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루나골드님, 알코올성 지방간에 삭센다 효과가 있나요? 자,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삭센다나 이런 GLP 촉진제 또는 비슷한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들,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들 또는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는 약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탄수화물 단순당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복합 탄수화물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몸을 좋게 만들면 술의 크레이빙, 술의 땡김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술이 땡기는 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GLP 촉진제를 사용을 하면 이제 술 땡기는 거 줄어든다고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 자체, 지방간은 순수한 알코올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사적인 그 컴포넌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삭센다가 그렇게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삭센다나 이와 같은 약재들은 술이 땡기는 것, 음식이 땡기는 것 이런 어떤 갈증, 가래를 낮춰주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트포르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보글리보스를 사용하면서 술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메포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디자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사질환이 있으시면서 술 끊기가 어렵고 땡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왕이면 약을 고를 때 이런 효과가 있는 약들로 맞춰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약이 제일 효과가 나한테 술 땡기는 거나 당 땡기는 게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료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여쭤보고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을 찾는 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한 달 뒤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